안녕하세요. 상일러 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프랑스 혁명과 국민국가의 출현 두 번째 시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교과서 118쪽 먼저 펴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주로 배울 내용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발전하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일러 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국민국가의 형성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까지 이제 프랑스 혁명 과정과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의 일대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혁명 이념을 전파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지금 이렇게 발달을 했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잠시만요. 색깔 좀 바꿀게요. 요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지금 발달을 했다라는 거를 이번에 배웠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계속 이어서 이제 그 이후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떻게 발달을 했는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어떻게 배웠냐면, 혁명 전에, 프랑스 혁명 전에 이런 구제도의 모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몽테스키에 루소의 계몽사상,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은 절대왕정에서 사치와 재정난 때문에 이제 삼부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그 결과 입헌군주제를 지나서 이제 공화정까지 이제 프랑스가 계속해서 변화했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이제 배웠던 게 이제 나폴레옹에 대해서 배웠는데,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이태리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내 자산이 불가능없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인기가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해서 통령이 되었다가 국민투표에 의해서 황제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또 뭐 이후에 몰락해가지고 다시 재기했다가 워털루 전투를 통해서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하면서 그의 생은 끝났다. 자,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지배를 하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 전파한 게 뭐냐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 자유주의와, 글씨가 좀 잘 안 써집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제 혁명의 이념이 이제 유럽 전체에 이제 전파가 됩니다. 자, 근데 이번 시간은 여기서부터 이제 배울 텐데요. 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운동은 어지럽다. 자유는 일종의 병이다 라고 하면서 이 메테르니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유럽 각국, 그러니까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유럽 각국의 대표들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에서 모입니다. 빈에서 모여가지고요, 자유는 일종의 병이다, 오히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구제도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런 빈 체제를 탄생시킵니다. 자, 이렇게 빈 체제로 부활한 이제 프랑스의 이제 부르봉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이 다시 복구가 되는 거죠.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이제 다시 복구를 했는데, 자, 이때 프랑스에서 즉위한 인물이 바로 샤를 10세입니다. 이거 좀 발음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샤를 10세예요. 자, 샤를 10세는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려가지고요, 국민의 대표인 의회도 해산해버리죠. 언론의 자유도 억압하죠. 자, 등등 여러 가지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이제 전제 정치를 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요, 샤를 10세를 해외로 추방하고요, 루이 필리프를 다시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입헌군 주제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 입헌군 주제라고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뭐 헌법에 의해서 이제 왕은 실제로 뭐 군림한 때 이제 뭐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법칙은 잘 안 지켜지고, 실제로는 거의 왕정에 가깝게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부유한 시민계층들이 이 샤를 10세를 추대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들의 의견만이 지금 대변되는 그런 정부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이 빈 체제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맞서 싸운 건데, 자, 요거 맞서 싸워가지고 이게 되니까 이제 유럽의 자유주의 운동에 크게 영향을 줬던 거죠. 그래서 벨기에는 이제 뭐 네덜란드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요, 이제 입헌군주국이 되고요. 그리고 폴란드와 독일,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자유운동이 일어납니다.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가 빼졌네요. 자,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도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요, 성공하지 못해요. 탄압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압으로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7월 혁명으로 수립된 이 왕정이 계속 잘 됐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아까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잠시만요. 자, 부유한 시민을 중심으로 지금 꾸려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월 혁명 부유한 시민, 그러면은
이들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소수의 부유한 시민이 아니라 나머지, 그러니까 노동자 세력에 지금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산업혁명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산업혁명. 그러면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노동자 세력의 힘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네, 아무래도 좀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중산 시민층과 이제 노동자 계층이 이제 세력이 확대되게 되니까 이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합니다.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데 왜냐? 자, 이전까지는 부유한 시민만 의회에 갈 수가 있었는데 야, 이제 우리도 투표 좀 하자. 우리도 투표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전에 7월 왕조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얘는 부유한 시민 중심이라 했잖아요. 요게 납세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금을 낸 거에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전체의 한 3% 정도만이 선거권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유한 시민층 이제 한 3% 정도만이 이제 선거권을 가졌다 그래서요. 그래서 중소 시민층이랑 노동자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게 바로 2월 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데 근데 이걸 국왕이 탄압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파리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요 왕정을 폐지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정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7월 혁명 결과 아까 만들어졌던 건 왕정, 우리 교과서에서 입헌군주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왕정이 더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2월 혁명 결과 이제 노동자와 이제 중산 시민층들이 일으켜가지고 결국 만든 거는 공화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럽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게 되고요. 아까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빈체제를 주도했던 메테르니히는 이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체제가 완전히 몰락되고요.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통일국가 수립 운동이 추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를 볼 텐데요. 영국은 자, 의외의 점진적인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꾸지 말고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자라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자유주의를 이제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자, 이때 가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제 그리스 정교라고 배웠죠. 국교회, 영국 국교회라고 이제 배웠죠. 영국 국교회인데, 자, 그러면 얘네한테 좀 차별이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들한테도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고요, 가톨릭 교도한테도.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도시의 상공업 계층까지 선거권을 확대합니다. 이렇게 도시 상공계층까지 선거권을 이제 확대한 게 이제 1차 선거법 개정인데요. 근데 상공업 계층만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선거권을 얻지 못한 계층이 바로 노동자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계층은 마찬가지로 선거권을 우리한테도 달라라고 하면서 어떤 차트에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자신들이 요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썼다라 그래서 이걸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동자들도 이제 선거권을 점차 이제 가지고 나가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 정치가 더욱 발전하면서 자,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는 이제 공물법과 항해법도 없애버립니다. 공물법이 뭐냐면 자국의 지주, 교과서는 119쪽 참고하세요. 119쪽. 국내 지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곡물 수입을 제한하는 건데요. 자, 이거 빼자. 자유주의의 정신에 맞게 이거 빼고, 그리고 항해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전에 그 청교도 혁명할 때 크로멜이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영국과 이제 영국 식민지에 이제 상품을 운반하는 선박은 반드시 영국이나 상품 생산국의 선박으로만 수송하게 한 법이 항해법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없앱니다. 그래서 야, 거추장스러운 거 다 빼고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자라고 했던 게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자, 그럼 역사 탐구 보도록 할게요. 차티스트 운동 보도록 하는데, 자, 요게 주도를 했던 계층이 바로 노동자협회입니다. 노동자. 자, 성년 남자의 보통 선거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든 한 표씩 갖는 거고요. 자, 비밀 투표 몰래,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 하원위원회 재산 자격 철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의원이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등의 이제 요구사항을 담은 인민헌장 (People's Charter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다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노동자들이 이런 선거권 확대 요구 운동을 뭐라고 한다고요? 차트에다가 리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후 10여 년 동안 전개된 운동은 큰 성과 없이 끝났지만 의회는 이들의 요구를 점차 수용해 나갔다. 그래서 결국 2차, 3차 선거법 개정으로 19세기 보면 도시 노동자, 농민에게까지도 선거권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글에 니은의 말풍선에 들어갈 알맞은 말, 자, 이 차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여기 있는 걸 이제 반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3자가 철폐했다. 그러니까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요구, 선거권 확대 요구가 있었겠죠. 선거권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우리 노동자들도 선거권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선거 해라. 그리고 비밀투표 실시해라. 그리고 평등한 선거구를 설정을 하라. 그리고 자, 의원한테 이제 보수를 지불하고 매년 선거를 실시를 해라 등등등 여러 인민 헌장을 이제 이 이외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쓰셔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 혁명과 이제 국민국가의 출현 전체적으로 한번 싹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이 마인드맵에는 지금 정리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거는 교과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탈리아의 통일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유주의하고 아까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분열되는가 이제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통일된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장화 모양, 이제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형성이 이제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요. 독일이 이제 통일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제 관세 동맹을 맺으면서 처음엔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의 주도로 이제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이제 독일의 여러 주권 국가들이 맺은 이제 관세 협정을 이걸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자, 독일 내 상품 거래에서는 관세를 철폐했고 그리고 화폐 도량령, 교통에 대한 통일 규정도 같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센의 강력한 현실 정치가 철혈 정책을 내세웠는데 철혈, 그러니까 철과 피, 그러니까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제국이 수립되게 되고요. 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0쪽에 있는 내용은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자,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자, 누가 무거운 세금을 부과를 했을까요? 평민이죠. 세금은 많이 부과했지만 참정권은 없었고. 그다음에 약간 국민 공의 시기가 이제 왕정을 폐지했다라고 그랬죠. 이제 공화정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봐라라고 했는데 일단 바스티에 감옥 습격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에 프랑스 인권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라는 게 두 번째로 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포 정치를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이 공포 정치가 누굴까요? 공포 정치. 공포 정치는 로베스피에로라고 하는 이제 공화정 때 인물이었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영정부 수립했는데 통영정부는 누구? 나폴레옹.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갔죠. 이건 이따 마인드맵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로베스피에로는 공포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프랑스 전쟁, 프랑스 혁명 이념을 전파하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연결을 해보면 2월 혁명으로는 7월 혁명 다음에 2월 혁명은 공화정이 수립이 되었고,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차트에다가 리스트를 쓴 거다. 선거권 확대 운동이다. 철혈 정책은 세금에 의한 군비 증강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 마인드맵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뭐 이탈리아랑 독일의 통일 같은 경우 물론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독일에서는 철혈 정책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아 교황령을 통합했구나. 그래서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뤘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